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과 함께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지금부터 이혁준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준 기자, 네. 토요일 날은 워낙 방역 당국이 이제 브리핑이 없는 날인데요. 오늘 오후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동안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안전성 논란이 적은 백신은 도입 일정도 나오지 않아서 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이걸 발표한 겁니다. 추가 계약도 있지만 접종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 6월 말까지는 도입이 확정된 물량으로 1,200만 명을 접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까지 도입이 확정된 거는 900만 명분 정도가 들어와서 그 1,200만 명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과 협의 중인 물량 271만 회분이 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상반기에 접종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진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부의 목표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인데 오늘 이런 발표를 통해서 11월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건 이제 3분기에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보도자료에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네. 그 3분기에 접종을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분기에 도입 예정 물량은 4천만 명분이고 또 4분기에도 4,500만 명분이 더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계산대로라면 9월 말까지 19세 이상 국민 4,400만 명에게 모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뭐 접종하고도 충분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관건은 예정대로 들어오느냐고 그동안도 이 부분에서 계속 실망을 줬던 건데요. 현재까지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접종 대상자를 제한해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만 접종을 했고 또 최근에 그 7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했잖아요. 예. 정부는 이번 추가 계약으로 3차 접종, 일명 그 부스터샷과 함께 또 18세 미만 접종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16세와 17세에 대한 접종이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합니다. 예. 하여튼 뭐 11월 집단 면역이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국내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4.3%입니다. 219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백신은 91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9만 8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끝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7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자는 아직 8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군요. 화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들이 훨씬 많군요. 1차 접종자는 훨씬 많죠. 예.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 뒤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불안감이 큰데 3명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백신을 접종하고 난 뒤에 사망한 사례는 56건입니다. 어제 3명이 추가됐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는 38명, 화이자 백신은 18명입니다. 접종자 대비 사망 사례는 비율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아스트라제네카는 113건으로 화이자 25건보다 훨씬 더 많고요. 중증 의심 사례도 비율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높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이제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이라는 것이 전부 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때문에 불안하고 전 세계가 다 우왕좌왕하는 건데 이 캐나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했다면서요? 네, 캐나다는 기존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55세 이상만 맞도록 허용을 해왔습니다. 젊은 층의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캐나다 전국에서 4건의 그 혈전증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인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서 3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혈전증이 드문 부작용이고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기대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감염이 된 겁니까?
네, 방송가에서 활동 중인 전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방송을 함께 진행한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어제 바로 검사를 했는데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랬군요. 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9,303명 가운데 박세리 선수처럼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42.1%나 됩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28.2%인데요. 집단 발병 24%보다 개인 간 접촉이나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4차 대유행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최소한의 방역 수칙으로 이 가림판을 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백신 접종으로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준 기자였습니다.